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두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6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으로 공유드렸던 야구 승일패 60회차 조합픽이 4등에 적중했습니다. 승일패 최초로 2월금이 5번 쌓였던 회차에서 등수에 들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유럽 축구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국내 일본 축구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반기로 접어든 야구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국내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곽빈,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KBO를 대표하는 토종 우한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산 곽빈은 올 시즌 13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4.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한화전 선발 등판에서 5와 3분의 2이닝 4실점, 다소 고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약 2달 만에 선발승을 챙긴 곽빈입니다. 최근 등판한 5경기 기준 평균 3.4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피칭 내용이 썩 좋지 못한 곽빈인데 그래도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한 경기 승패 없이 6이닝 무실점으로 강했던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두산은 지난 기아와 하나와의 3연전을 모두 수입하면서 한때 7연승까지 기록했지만 직전 KT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인 만큼 곽빈이 호투해줘야 연패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인데 원태인은 올 시즌 21경기 8승 4패,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NC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선발승을 챙긴 원태인입니다. 8월 들어 피칭 내용이 썩 좋지 못했지만 직전 호투로 반등에 성공한 원태인이고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2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1.50과 더불어 피안타율 1할 7푼 9리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직전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했는데 현재 홈런과 타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용병 디아즈가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줬고 나머지 선수들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지난 3경기에서만 27득점을 뽑아낸 삼성 타선입니다. 다만 삼성은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줄 때가 많지만 원정에서는 홈에서만큼의 화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지난 주말 홈 3연전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이번 잠실 원정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삼성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문승원,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입니다. SSG 문승원은 올 시즌 17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4.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 등판에서 5와 3분의 2이닝 3실점, 다소 고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약 석 달 만에 귀중한 선발승을 챙긴 문승원입니다. 다만 최근 등판한 4경기 기준
약 22이닝 동안 14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실점을 다수 허용하고 있고 올 시즌 기아 상대로 2경기 0승 1패, ERA 4.91로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의 주포 최영우가 문승원 상대로 올 시즌 5타수 2안타를 기록 중이고 용병 위즈덤과 기아의 신성 오선우가 문승원에게 홈런을 기록했던 만큼 이 세 선수와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인데 양현종은 올 시즌 23경기 7승 6패, 평균 자책점 4.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 전등판에서 피칭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야수들의 실책이 다수 나오면서 패전을 기록한 양현종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흐름이 좋았던 양현종인데 이 구간 4경기의 등판에 2승을 챙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움전 아쉬운 패전으로 인해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올 시즌 4번의 SSG전 등판에서 0승 2패, 평균 자책점 5.40으로 다소 고전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현종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는 직전 LG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현재 5연패를 기록 중인데 직전 LG와의 경기들도 득점권 상황에서 타선이 침묵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타자들의 집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 원정팀 KT의 선발은 오원석입니다. 롯데 나균환은 올 시즌 24경기 2승 7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선발승을 기록한 경기가 6월 19일 하나전이었을 정도로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나균환이고 게다가 올 시즌 KT를 상대로 4경기 1승 1패, ERA 7.36과 더불어 피안타율 4할로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롯데는 직전 NC전을 승리하면서 기록적인 12연패를 끊었는데 홈런 2개 포함 16안타, 총 17득점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타선이 폭발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오원석을 상대로 올 시즌 고전했었던 롯데 타선이고 월요일 휴식으로 인해 직전 경기 좋았던 타격감을 바로 이어가지 못한 롯데이기 때문에 연패 탈출 이후의 첫 경기를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정팀 KT의 선발은 오원석인데 오원석은 올 시즌 20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친정팀 SSG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아쉽게 선발승을 챙기진 못했던 오원석입니다. 그래도 선발 3연패 흐름을 한번 끄는 오원석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롯데 상대로 3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2.04로 강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 호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롯데 타선을 상대로 1할 9푼의 낮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 18이닝 동안 볼넷을 12개나 허용했던 오원석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KT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안현민의 타격감이 살아난 게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안현민은 올 시즌 롯데 나균환을 상대로 6타수 4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안현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로건 앨런, 원정팀 LG의 선발은 손주영입니다. NC 로건은 올 시즌 25경기 6승 10패, 평균 자책점 3.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 기준 약 16이닝 동안 16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로건입니다. 올 시즌 LG 상대로 3경기 1승 1패, ERA 2.76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외인 용병치고는 공의 구위나 각종 지표가 아쉬운 선수고 특히 최근 LG 타선의 타격감과 공격에서의 집중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건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손주영인데 손주영은 올 시즌 23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3.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 아직 선발승이 없는 손주영이지만 최근 등판한 경기들에서 꾸준하게 5에서 6이닝 정도를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NC 상대로 2경기 1승 1패, ERA 6.55로 고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LG는 9경기 기준 7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면서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고 현재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선발 손주영이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라울 알칸타라,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키움 알칸타라는 올 시즌 13경기 6승 2패, 평균 자책점 3.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기아전 등판에서 8이닝 1실점, 지난 SSG전 역시 7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내리 2승을 챙긴 알칸타라입니다. 특히 올 시즌 고척돔 홈경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알칸타라인데 5번의 홈경기 등판에서 4승 0패, 평균 자책점 0.50을 기록 중이고 피안타율 역시 1할 8푼 5리일 정도로 고척돔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하나전 등판에서 0승 1패, 평균 자책점 6.35로 다소 고전했지만 하나를 홈에서 만났을 때는 7.1이닝 1실점 호투했었던 알칸타라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류현진인데 류현진은 올 시즌 21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3.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두산전 피홈런 2개 포함 안타 9개를 허용하면서 6실점 패전을 기록한 류현진입니다. 최근 등판한 5경기 기준 0승 3패로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류현진인데 그래도 올 시즌 키움 상대로 2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0.82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화는 직전 SSG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깨 부상으로 인해 지난 주말 경기들에서 결장했던 용병 리베라토가 이번 키움전 복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은성이 발가락 통증으로 인해 1군 엔트리 말소가 된 만큼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한화입니다. 특히 최은성은 키움 알칸타라 상대로 올 시즌 6타수 4안타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 최은성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키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키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샌디 알칸타라,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허스턴 월드랩입니다. 마이애미 알칸타라는 올 시즌 25경기 7승 11패, 평균 자책점 6.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4승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알칸타라지만 2023년 7승 12패, 2024년에는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날렸고 올 시즌에도 7승 11패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토미존 수술 이후 전성기 때 보여줬던 기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애틀란타를 상대로 2경기 1승 1패, ERA 6.55로 다소 고전했었던 알칸타라고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와 드레이크 볼드인 등 최근 타격감이 좋은 애틀랜타 타자들 다수가 알칸타라에게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알칸타라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애틀란타의 선발은 허스턴 월드랩인데 월드랩은 올 시즌 4경기 4승 0패, 평균 자책점 0.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한 애틀란타의 유망주 투수인데 올 시즌 8월부터 다시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고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4경기의 등판에 4승을 챙긴 것도 놀랍지만 0.73의 평균 자책점,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0.77, 피안타율도 1할 5푼 9리로 각종 지표가 모두 우수한 월드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는 월요일 기준 최근 11경기 8승 3패를 기록하면서 경기력과 타격감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루키 월드랩이 최근의 흐름대로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드,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베일리 오버입니다. 토론토 베시드는 올 시즌 27경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0승 3패, 흐름이 좋지 않은 베시드인데 그래도 올 시즌 14번의 홈경기 선발 등판에서 8승 0패, ERA 2.73을 기록 중인 만큼 이번 홈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토론토는 여전히 팀 타율과 팀 안타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미 6월 7일 미네소타전에서 오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토론토이기 때문에 당시 경기에서 오버 상대로 홈런을 기록했고 최근 타격감이 좋은 조지 스프링어가 제 몫을 해준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베일리 5번대, 5번은 올 시즌 21경기 4승 7패, 평균 자책점 5.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버가 올 시즌 선발승을 기록한 건 5월 4일 보스턴전인데 그만큼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고 특히 6월에는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하면서 등판했던 5경기 모두 패전을 기록했었던 오버입니다. 8월에 피칭 내용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선발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7일 토론토를 상대로 7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오버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등판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은 제이콥 미시오로스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입니다. 미러키 미시오로스키는 올 시즌 9경기 4승 2패, 평균 자책점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혜성처럼 등장한 미러키의 루키 미시오로스키인데 압도적인 9위를 바탕으로 데뷔 전부터 3번째 선발 등판까지 내리 3연승을 챙기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7월과 8월에는 피칭 내용이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구가 되지 않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키는 일찌감치 80승 고지를 선점하면서 리그 전체 승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시카고 컵스와 샌프란시스코에게 연속해서 루징 시리즈를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타격감이 좋았던 잭슨 추리오와 조이 오티즈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게 뼈아픈데 그래도 미러키는 어느새 팀 타율이 리그 전체 2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나머지 타자들이 후반기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루키 미시오로스키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인데 팟은 올 시즌 26경기 12승 8패, 평균 자책점 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3년차 만에 애리조나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팟인데 올 시즌에도 12승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2할 7푼 7리로 다소 높지만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미러키 타선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상대 전적을 보여주긴 만큼 이번 경기도 이닝을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6.50까지 올라가는 팟이고 미러키는 홈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기쿠치 유세입니다. 텍사스 코빈은 올 시즌 24경기 6승 9패, 평균 자책점 4.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코빈이지만 8월 들어 등판한 4경기에서 0승 2패, 평균 자책점 11.48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텍사스로 팀을 옮긴 뒤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곤 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에인절스 상대로 3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2.93으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고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3.65로 낮아지는 코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의 에인절스의 선발은 기쿠치 유세인데 기쿠치는 올 시즌 27경기 6승 8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큰 기쿠치인데 홈 경기 등판에서는 5승 2패, ERA 2.30의 호성적을 기록 중인 반면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1승 6패, ERA 4.76으로 다소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텍사스를 상대로도 3경기 0승 1패, ERA 4.41로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인절스는 현재 팀 홈런 전체 4위로 큰 거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타자들이 타선에 두루 포진되어 있는 만큼 선발 기쿠치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에인절스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테너 고든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와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인 만큼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브라운은 2023년과 2024년에 나란히 11승을 기록했고 올 시즌 벌써 10승을 찍으면서 팀의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 고든은 데뷔 2년차 투수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0승 3패, ERA 13.14와 더불어 4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휴스턴 원정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딜런 시즈입니다. 시애틀 카스티오는 올 시즌 26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3.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피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3실점을 기록했고 패전을 기록한 카스티오입니다. 8월 들어 페이스가 좋지 않은데 4경기에 등판해 0승 1패, ERA 6.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 경기 등판에서 ERA가 2.41까지 낮아지는 카스티오고 피안타율도 2할 1리로 낮아지는 만큼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딜런 시즌인데 시즌은 올 시즌 26경기 6승 11패, 평균 자책점 4.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상당히 큰 시즌인데 홈 경기 등판에서는 6승 3패, ERA 3.86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0승 8패, ERA 5.65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샌디에이고는 지구 라이벌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리그에서 불펜이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선발 시즈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저스틴 벌랜더,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매튜 보이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벌랜더는 올 시즌 22경기 1승 10패, 평균 자책점 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지독하게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베테랑 벌랜더입니다. 본인이 잘 던진 날에는 타선의 득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펜이 방어하는 경우가 잦고 본인의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한 날에는 패전을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성기가 지난 벌랜더이기 때문에 상대팀 타선을 9위로 찍어 누를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불펜이나 타선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컵스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매튜 보이드인데 보이드는 올 시즌 25경기 12승 6패, 평균 자책점 2.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컵스로 팀을 옮긴 뒤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보이드인데 이미 5월 6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선발승을 챙겼던 만큼 확실히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벌랜더보다 보이드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컵스는 최근 10경기 기준 8승 2패,
난적 미러키를 상대로 4승 1패를 거둔 데 이어 직전 에인절스와의 3연전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보이드가 등판하는 이번 경기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애슬레틱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오스발도 비도,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찰리 모튼입니다. 애슬레틱스 비도는 올 시즌 19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5.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고 불펜에서는 롱릴리프 역할을 맡고 있는 투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선발 오프너로 경기에 나서는데 올 시즌 홈 경기 등판에서 0승 3패, ERA 5.29와 더불어 피안타율이 3할 2푼 9리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디트로이트 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찰리 모튼인데 모튼은 올 시즌 27경기 9승 10패, 평균 자책점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디트로이트로 팀을 옮긴 뒤 4경기에 등판해 2승 2패, ERA 3.63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 모튼입니다. 다만 6월 8일 애슬레틱스전 등판에서 2.1이닝 4실점 조기 강판됐을 정도로 애슬레틱스 타선에 고전했었던 모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디트로이트는 월요일 기준 최근 14경기 11승 3패로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선발 모튼이 묻어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닉 마르티네즈입니다. 다저스 커쇼는 올 시즌 16경기 8승 2패,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4전 전승, ERA 1.90을 기록하면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 커쇼입니다. 최근 프레디 프리먼과 무키 베츠, 오타니까지 타격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커쇼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홈팀 다저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닉 마르티네즈인데 마르티네즈는 올 시즌 28경기 10승 9패, 평균 자책점 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다저스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호투했었던 마르티네즈고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상대 전적을 보여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다시 한번 거함 다저스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타니가 마르티네즈를 상대로 7타수 무안타를 기록 중이고 프리먼 역시 1할대의 타율을 기록 중인 만큼 마르티네즈가 다저스의 원투펀치를 봉쇄할 수만 있다면 신시내티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르티네즈가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이고 홈팀 다저스는 현재 샌디에이고와 지구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다저스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경기 시구자가 얼마 전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 경기를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6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